정답을 맞추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아시는 분? 목차. 목차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차를 보면 이 파트 1하고 파트 2가 있잖아요. 근데 파트 1에 거의 다 할 얘기가 있고요. 이 파트 2는 사실은 이분이 그 에필로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냥 자기가 건드릴 정도는 아닌데 한번 언급을 해봤다. 그래서 제가 언급을 안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사실은 파트 2는 내용 요약을 해보면요, 인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일단 한 10년 내지 20년 정도는 그냥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정해진 미래야. 왜? 이미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몇 명 낳고 이건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주장 안 해도 통계청 가면 이미 다 발표가 돼 있다는 거예요. 통계청 사이트 들어가 봐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그 인구 변동 속에 기회가 있는가 이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근데 이거다라는 답은 없어요.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그래서 이게 주장만 있고 결론은 없는 약간 이런, 그렇다고 뭐 이 책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약간 우리가 답을 어느 정도 좀 끌어낼 수 있는 거. 특히 부동산을 별로 언급을 안 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부동산을 언급할 수밖에 없어요. 요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이미 다 나와 있고 다른 학자들도 발표했어요. 제가 이게 불친절하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이건데, 요 이외에도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아주 어려운 용어가 있고요. 이런 거 뭐 저희 찾는 거 한참 걸렸어요. HR 그냥 HR이라고만 써놨는데 한참 만에 제가 인적자원이라는 거를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렉시스 다이어그램도 예상표라는 뜻이더라고요. 이것도 보니까 안 나와서 한참 뒤졌어요. 그 발표하는 사람이 이 정도는 해줘야 되겠더라. 그래서 저도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보면 이 렉시스 다이어그램의 핵심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것도 이해하는데 사실은 쉬운 표인데도 복잡하게 설명을 해놨어.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학자라는 게 아주 쉬운 내용을 어렵게 풀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이 학자잖아요. 쉬운 얘기를 굉장히 어렵게 써놨어요, 사실은. 예를 들면 여기 2018년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서 보면 지금 애기들 뭐 10대, 20대, 30대 이렇게 지금 현재 해당 연도를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10년 단위로 해놓은 거고, 뭐 가로축은 예를 들면 뭐 지금 10대들은 스마트폰만 가지고 노는데 그 전에는 뭐 게임기 했었을 거고, 그 전에는 뭐 애들이 뭐 놀이터에서 놀았을 거고, 그 전에는 뭐 어떻게 이런 얘기죠. 가로축이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요 이제 대각선인데. 요게 이제 아까 발표하셨던 거 베이비부머 다 이런 얘기가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다 나온 얘기야. 뭐 대단한 주장도 아니고요. 그 전에 다 있었던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대각선에 좀 이것도 주목을 하지만 대각선에 이제 특히 주목을 하자. 그게 이제 그 등시간적 관점인데, 대표적인 게 제가 예를 써놨죠. 베이비부머 이런 사람들인데, 요거는 이게 그 미국 학자들이요. 이 뱀이 먹이를 먹으면 이게 슬슬 넘어가잖아요. 요렇게 해서 이미 사실 또 발표된 이론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게 커졌다가 좀 작고 더 작고 색깔이 좀 연해지죠. 제가 여기 표현을 해놨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게 줄어드는 거는 좀 사람이 죽어가거나 이런 거니까. 그리고 또 기호도 살짝 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펴놨고, 코호트라는 말도 아주 어렵게 써놨죠. 근데 아무튼 집단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가 보기엔 크게 오차는 없을 것 같아요. 1인 가구가 많이 있어서 제가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2026년이 되면 서울 1인 가구 비율이 거의 60%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 이상은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60몇 프로 넘어갈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도 한계가 있잖아요. 결혼하는 사람들도 꽤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비율은 넘어가기는 좀 어느 정도까지 한계가 도달을 하면은 초과하기는 좀 힘들 거다. 근데 그 1인 가구 중에 65세 이상 비율이 65%라는 거예요. 60%. 그러니까 아까 생각했던 거하고 살짝 달라요. 1인 가구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걸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65세 인구가 더 많다는 거예요. 요게 상당히 시사점이 있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은요, 아시잖아요. 이제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제일 중요한 건 돈을 안 써요. 그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핵심적인 게 65세 65% 요게 좀 약간 포함이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피부로 느끼는 건데 대학 지금은 덜 뽑으니까 들어갈 애들은 많고, 근데 좀 있으면 이제 대학이 지방대부터 슬슬 망해간다. 이거는 뭐 기정사실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아까 정해진 미래라는 게 이런 거죠. 8가지 나오잖아요. 이거 읽어보셨으니까. 근데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학자니까 이렇게 풀어놨는데, 이거 부동산으로 저는 할 수 없이 풀어야죠. 제가 4가지로 요약을 해놨어. 저출산하고 고령화는요, 사실 맞물려 있어요. 같아요. 그리고 나이 먹으니까 질병 부담, 뭐 연금 부담 이런 게 있으니까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리고 가구 분화도 같은 얘기예요. 1번하고 연결된 건데, 만원이나 비원이나 그 말이잖아요. 가구 분화. 이제 우리가 조금 집중해야 될 게 도시 집중 얘기가 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쪽에서 보면 거의 4가지고, 한꺼번에 하면은 인구 감소 얘기로 거의 요약할 수가 있죠. 그렇죠. 8가지 다 유효기도 힘들고, 우리가 이런 얘기는 많이 써먹어요. 요거. 저출산하고 고령화는 붙어 있고, 질병은 별로 뭐 같은 얘기야. 그런 거는 뭐 그렇고요. 가구 분화하고 도시 집중까지 1, 2, 3번 정도가 조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죠. 요건 이제 그 월드컵 16강 대진표인데, 이번 러시아 대진표예요. 왜 했을까요, 제가? 잘 보시면, 이제 옥스퍼드대 교수가 발표한 건데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소멸국가 1호. 이거 들어보시고, 2300년이면 우리나라가 소멸해버린대. 소멸해버린대요, 진짜로. 그러니까 왜 두 사람이 하나 낳고, 두 사람이 하나 낳고, 두 사람이 하나 나니까 꽝이야. 이렇게 됩니다. 16강 대진표 보니까 탁 와닿죠? 이게 지금 60, 70년대, 80년대까지 우리나라 표예요. 이거 다 들어보셨잖아요. 이것도 제가 모르는데 좀 걸렸어, 시간. 이거 뭐 다 들어봤잖아요. 차원근이가 셋이나 났어, 사실은. 저때 저렇게 얘기하고. 이거 다 들어보셨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2000년대 그 표를 보니까 너무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표현화 좀 정책이 나와야 된다. 저 저작권 뭐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덮어놓고 나타 보면 하나쯤은 던진다. 좀 정말 뭔가 좀 와닿게 해야 되는데 요즘 표가 너무 허접해. 이거 많이 들어보셨잖아. 힘도 안 드는 데까지. 이 코트 아까 거기하고 반대쪽으로만 해도 사실은 공식표로 채택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이병철은 팔랐네. 요것도요. 이 사람들이 제가 이거 살짝 쓰는 거야. 드러난 것만 그래. 드러난 것만. 요거는요. 정말 제가 저작권이 있어요. 낳기만 하세요. 국가가 키우겠습니다. 뭐가 좀 와닿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요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에서 저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와닿잖아요. 저작권이 저한테 있다고. 이게 연구한 게 아니고, 혹시 저런 말이 필요하면 가짜뉴스라도 만들든지, 아니면 전화해서 니들이 이런 말이라도 좀 연구 좀 한번 해봐라 해서 이렇게 발표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렇죠? 파트 2 보면 간략 정리했어요, 제가. 책을 반드시 100% 읽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요약을 또 해놨어. 보면 메모 박스로 해가지고. 아시죠? 읽어보신 건 아시죠? 여러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여러분이 궁금한 얘기가 이런 거잖아. 그렇죠? 그 18가지를 해서 부동산이라는 말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동산은요, 인구하고 관련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쓰다 보면 이 100가지도 더 쓸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정책인데 정책에도 너무 많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기에는 정책 한 가지만 해도 너무 많은 변수가 있는데, 우리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헐뜯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정말 이 깊이가 없다는 게 변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한두 가지만 가지고 물건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구 변동은 그다지 관련은 있지만 그게 어마어마한 핵폭탄은 아니고요.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IMF 아무도 예상을 못했는데 이거 핵폭탄 한 방에 어마어마하게 부동산이 폭락했잖아요. 또 좀 10년 지나니까 금융위기 와서 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그냥 변수의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 이쪽으로 가면요, 수요 공급 안 맞으면 또 이쪽은 뭐 폭락하는데 이쪽은 또 예? 엄청나게 또 폭등하고 그렇잖아요. 검은 백지호는요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남북이 통일될 수도 있잖아요. 이거 아무 예측도 못 하잖아. 전쟁 날 수도 있잖아요. 작년에 트럼프하고 막 전쟁한다고 그랬잖아. 이런 게 더 큰 변수라는 거죠. 물론 인구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제가 결론을 낼 건데 다른 변수가 너무 많아요. 부동산에서는. 그래서 함부로 뭐 아는 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전문가 티 내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일본의 요미우리 자이언츠 팀인데요. 야구팀인데, 이거 제가 왜 꺼냈을까요? 잘 보시면, 일본에서는요, 야구팬 70%가 요미우리 팬들이에요. 그래서, 뭐, 신문 잡지부터 해가지고, 뭐, 나오기만 하면, 올해 이제 봄 이제 시즌 시작하기 전에, 올해 우승팀을 예측을 해요. 센트럴 리그인데, 6개 팀밖에 안 돼요. 퍼시픽 등은 6개 팀이고. 근데, 다들 요미우리가 우승할 거다라고 별 자료를 다 들이밀어. 근데 우승이 별로 그렇게 못해요. 뭐 10년에 한 두세 번? 뭐 최근에 뭐 5년에 한 번 정도 할. 근데 왜? 야구 팬들이 70%가 요미우리 팬이니까. 그러니까 괜히 올해 뭐 우승팀 한신 뭐 이렇게 하면 괜히 걔만 욕먹는 거예요. 욕먹지 않는 당연한 예측을 하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부동산 얘기하면 요미우리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부동산 시장을 예측을 해보면요. 우리가 자산 70, 80%가 부동산 다 가지고 있어. 그리고 별로 투자에 대해서 아는 것도 별로 없어. 부동산은 아줌마들도 할 수 있잖아요. 투자자도 별로 없고, 자, 우리도 그렇고요. 건설업자, 중개업자 다 부동산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떨어져가지고 좋을 사람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똑같잖아요. 요미우리나 여기나. 그러니까 다 상승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욕 하나도 안 먹어. 그리고 이 야구 팬들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 팬들도 마찬가지야. 그 해에 요미우리가 진짜 꼴찌했어. 그러면 너 때문에 꼴찌했다 그래. 예측한 사람 보고 부동산 떨어진다 그러잖아. 선대인이 너 때문에 떨어졌다 그래. 비관론자로 낙인을 찍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이 사람도 할 얘기는 있죠. 나는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내가 왜 비관론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저도 속하는 거죠. 저도. 그러니까 당연히 오르는 걸로 예측을 하죠. 남들이 다 예측을 그렇게 하면 실제로 올라요. 그거는 이제 경제 용어에도 정식으로 나와 있고 하는에서도 좋아해요. 내년이 어떨지. 최근 얘기해야 되죠. 많이 해서 아시잖아요. 김영미 장관. 저는 이제 여기에 약간 이제 도와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이제 신도시 3기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는 정책 발표를 할 때 한 가지 잊은 게 있더라. 그거는 제가 좀 이게 입주 물량하고 분양 물량인데요. 요거는 좀 이따 얘기하고요. 박원순 시장은 도심 재개발 얘기를 했어요. 일본의 록공기. 근데 사실상 이게 다른 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서울 지금 막 공급 부족 얘기잖아요. 사실 정답은 이거다. 정답은 이건데 사실은 이것도 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이제 뭐 보류와 보류 이렇게 했었는데, 도심은 이 고밀도 고층 개발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한 얘기는 기니까요. 근데 어쨌든 일단은 잘 짚었어요. 그리고 건교부는 살짝 빗나갔고, 왜 빗나갔느냐? 저도 이번에 검색을 했는데요. 2018년 10월부터 12월 그 석 달 동안에 입주가 12만 8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이 2만 526 저기 있죠. 그래서 지금 건교부에서 발표하는 거는 10년 내지 20년 후에 입주하는 거예요. 신도시 하면 그거는 결코 공급 물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책 같은 걸 발표를 할 때 현재 입주 물량도 추가적으로 같이 발표를 해줬으면, 현재 입주가 이 정도다. 사실은 비관론자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 수도권 이번에 엄청나게 입주 폭탄이라고 해서 하락 다 예측했었어요. 사실은 이게요 3개월 동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입주 물량이에요. 이건 대책하고도 무관하다고요. 사실은 분양 물량, 제가 있는 위례가 좀 있으면 또 10월에 분양을 해요.
이거 신부식 발표는 뭐 아무 하나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심리를 달래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정작 중요한 거는 입지 물량하고 분량 물량이 더 중요하죠, 사실은. 이게 뻑하면 재개발 재건축 얘기가 나오니까 이 얘기를 또 안 짚을 수 없죠. 재개발을 하면 공급이 되냐 요거 문제가 늘 있잖아요. 풀어야 된다? 아니다. 뭐 규제해야 된다. 풀어야 되죠, 당연히. 왜? 준비할 게 있으니까 우리는. 예, 근데 사실 잘 보면요, 공급이 되나 정말 필요한 거예요. 되죠, 당연히. 거기 헐고 거기 짓는 거니까. 근데요, 1번 잘 읽어보시면 이 1000가구 있는데 때려 부수고 한 1200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공급은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많지 않은 거죠. 실질적으로는 세대수가 많이 안 늘어나는 게 재개발이죠. 그렇죠. 이 신도시는 그대로 공급을 하지만 재개발은 마찬가지죠. 재개발, 재건축이. 그리고 일단 입주시까지 장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풀으라고 압박을 하는 게 사실은 어불헝거리예요. 10년 후에 입주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게 투기를 부추기는 거지. 물론 다른 얘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논리적으로 보면 내가 가진 재건축을 풀어서 내 재산 가치를 좀 올려달라 이 얘기지 다른 얘기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동만 폭등하고 주변 상승하잖아요. 이거는 다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저번 우리 김태규 대표님 발표할 때 김희선 수석이 할 때 요런 얘기는 나오죠. 재건축을 풀어주는데 과연 그 사람들한테 이익을 전부 줄 건가? 아니다. 이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환수장치를 분명히 마련을 해야 된다. 그러면 불만이 없어요, 어쨌든. 재개발도 마찬가지인데요. 마찬가지야. 이거 풀어준다고 해서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재개발은 더더욱 더 많이 걸리잖아요. 재개발 금호동 30년 이상 걸려요. 그게 무슨 공급입니까, 사실은. 공급이 아니죠. 지금 풀으라고 하는 거는 내 재산가치 좀 올려달라 이런 얘기예요. 입주시까지 뭐 10년, 20년 기본이죠. 이것도 빠른 거예요, 사실은. 저 옛날에 왕십리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애 낳기 전에 했는데 거의 17, 8년 만에 입주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에는 이게 먹잇감만 주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 뉴타운 다 기억하실 거예요. 혹시 오해를 하시는데 예를 들면은 그 서울의 재건축을 일정 부분 풀어주잖아요. 그 재개발 일정 부분 풀어주면 너도 나도 다 풀어달라 그래요. 그래서 대상 되지도 않는데도 야 우리도 뉴타운 지정해달라. 이거 기억 잘 해보세요. 서울시내 전 구에서 다 지정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공급을 한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들고 일어나요. 그러면 경기도 다 들고 일어나요. 김문수가 경기도 뉴타운도 했었어요. 다 나가게 됐지만. 세금 얘기 나오면 기니까요.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보이스 인상하면 저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김수현 수석이 이거 정확하게 짚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잖아요. 세금을 낼 돈이. 근데 5억짜리 아파트가 30억이 된 거야. 그럼 25억 오른 거는 어떻게 할래? 세금 내야지. 그러니까 지금은 내지 말고 나중에 내라. 권리변동 있을 때. 네가 팔거나 죽어가지고 상속할 때나 증여할 때나 이때 한꺼번에 이자까지 붙여서 내라. 네가 뭐가 억울하냐. 25억 올랐는데 그러면 그 오른 거에 세금 매기는 건데 그러면 배 아픈 사람도 해결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당장 억울한 것도 해결을 해주고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짚었다고 봐요. 그리고 물론 이제 여기에 외국 사례도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대한 이제 보완 논리가 몇 가지 있고 그런데 일단 핵심 논리는 이거예요. 이 강남은 그들만의 리그로 돌아 우리 그 협회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이거요 정말 망신살이에요.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정말 왜 강남을 잡으려고 할까요? 뭐 툭하면 맨날 강남 얘기만 나오는데 이게요 강남 안 잡으면 전국 다 들썩들썩거려요. 그들만의 리그로 놔둬두면 이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대치동이 평당 5천만 원 하다 6천만 원 올랐어요. 그 옆에 동이 가만히 있을 동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저기보다 못한 게 뭐 있는데. 그러면 강남 오르면 송파, 서초 다 오르잖아요. 방동 넘어가고 마포 넘어가고 뭐 광신구 넘어가고 서울시내 잠깐이면 들썩거려요. 일주일 사이에. 그러니까 강남을 잡는데 강남은 그들만의 리그로 도래. 이건 정말 어불성설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 이제 대표가 얘기했다는 건 이분이 사실은 파주 쪽에선가 이래가지고 강남을 잘 모르셔요. 아, 이건 진짜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인터뷰상 실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그 약간 이쪽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편집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 얘기 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거다. 왜? 아주 기본적인 거를 놓친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전문가들이 읽어보면 욕하죠. 정말 얘는 기본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인구 공부했으니까요. 예측을 하는데 여러분도 예측한 거 저도 똑같이 비슷하게 예측을 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인구는 사실은 그 여러 가지 변수 중에 한 가지더라. 그리고 아까 같이 예측이 가능해요. 10년 내지 20년은 예측이 가능해. 이거보다 좋은 게 있나요? 사실은 굉장히 불확실한데 인구는 예측을 하니까 오히려 우리는 마음 편안한 거예요. 근데 돌발 변수가 더 무섭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말고 정책이 내일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인구 따지는 것도 사실상 무의미해요. 가구분화 얘기 나오는데 이건 책 내용에 있어서 중소형 아파트가 인기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100% 동의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맞을 것 같다. 근데 최근에는 중소형만 지어대니까 뭐 또 대형병이 뭐 좀 인기가 있을 건데 어쨌든요 그런 말에 다 현혹될 수는 없고요. 일부의 주장이니까. 그렇지만 요거 하나는 확실할 것 같다.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있고 만약에 중대형이 뭐 인기가 있거나 더 하는 거는 또 일시적일 수도 있고 그 말이 일부 맞을 수는 있는데 인구같이 저도 이 부분은 좀 인정하기는 좀 괜찮을 것 같다. 요거는 가구 분화가 당연히 되고 중소형 아파트가 인기가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그 경제 성장을 어차피요 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뭐 선진국 됐지만 연 1, 2% 성장을 하더라도 어쨌든 아까 같이 1, 2인 가구도 거의 한계점에 도달을 했고 어쨌든 구매력이 있는 가구가 증가하니까 결론은 살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가 반복되지만 투자처가 사실상 아까 베이비 부머도 마찬가지고 베이비 부머의 한 25년 내지 30년 후 그 에코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아들, 딸들. 마찬가지로 할 게 부동산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해보니까 알거든. 집안 사니까 쫄딱 하는 걸 아니까. 그래서 그런 거 하고요. 이 인과학적이니까 시간이 지나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건물은 다 낡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집이잖아요. 10년, 20년. 다 때려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어차피. 마지막으로요. 제가 예상하는 게 이런 건데요. 등락은 있을 거지만 결국에는 우상향으로 갈 거다. 왜? 다 그런 이유가 있었고 특히 서울 도시, 수도권하고 대도시는 책 내용에도 있지만 요건 다른 예측 다 했었어요. 이 정도. 그래서 저도 여기는 동의를 해요. 그래서 딱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